1910년 11월 9일, 일본 제국의 경무총장이 서명한 명령 하나가 전국 경찰서로 내려갑니다. 조선 총독부 경무총감 고시 제60호 저하기 인쇄물의 조선 내 반입을 금하고 발견 시 즉시 압수에 처한다. 신한민부 제201호 발행인 최정익, 발행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유 치안 방해. 치안 방해라. A3 한 장짜리 신문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치안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열흘 뒤 이 나라의 역사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 거리에는 칼을 찬 일본 헌병이 배치됐습니다. 조선인 대다수는 아직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대한제국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일본 천황의 신민이 되었다는 포고가 내려졌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태평양 건너 샌프란시스코에서 신문 한 호가 인쇄되고 있었습니다. 신한민보 제201호, 발행일 1910년 10월 19일. 발행인 최정익, 1870년생, 대한인국 민회 임원이자 신한민보 초대 사장, 미국 땅에서 재미 동포들에게 조국 소식을 전하던 언론인, 사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이 신문에 기사 하나가 실립니다. 제목은 한인 망국 지원인. 한인이 나라를 잃게 된 원인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안에 일제가 절대로 조선 땅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신문은 배편으로 조선에 건너옵니다. 미주 동포들이 고국 가족에게, 지인에게 보낸 우편물 속에서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시점에 일제가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던 작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역사서 51종, 20만 권 이상을 일괄 압수하는 계획. 이 작전의 전제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인들이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알면 숨깁니다. 숨기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이 담긴 신문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을 처리하러 나선 인물 아카시 모토지로, 1864년생, 조선 총독부 경무총감 겸 헌병사령관, 무단 통치의 상징. 이 사람의 이력을 알아야 합니다. 아카시는 러일 전쟁 당시 유럽 주재 무관으로 활동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고 혁명 조직에 자금을 대는 첩보 공작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정보전과 모략전의 전문가입니다.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는 사람. 그런 인물이 조선의 치안과 정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아카시는 부산항과 인천항 우편 검열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미국발 우편물에 신한민보 201호가 섞여 유입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조선 땅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카시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공식 고시가 나오기 이틀 전 내부 행정명령으로 현장 즉시 압수를 지시합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면 이틀이 걸리는데 그 이틀 사이에 신문이 단 한 부라도 더 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신문 한 장입니다. A3 크기의 종이 한 장. 그런데 일본 제국의 경무총장이 공식 절차를 건너뛰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이틀 뒤 1910년 11월 9일 조선 총독부 경무총감 고시 69호. 좌기 인쇄물의 조선 내 반입을 금하고 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압수에 처한다. 신한민보 제201호. 발행인 최정익, 발행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유 치안방해. 조선 총독부 경무총장 아카시 모토지로. 치안방해. 조선인이 자기 역사의 위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일제에게는 치안 위협이었습니다. 이 관보가 전국 경찰서와 헌병 분견소로 하달됩니다. 부산항, 인천항, 원산항, 목포항, 들어오는 우편물 전부 검열. 신한민보 석자가 보이면 전부 걸러냅니다. 최정익이 태평양 건너서 보낸 신문은 조선 땅에 닿지 못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각 지방 헌병 분견소에 비밀 지령이 내려갑니다. 사원, 서당, 항교, 사찰, 개인 서재. 사서가 소장돼 있을 장소의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라. 열흘 뒤에 있을 일괄 압수를 위한 사전 정찰이었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내 집에 도둑이 들 거라는 경고 편지를 보내줬는데 도둑이 먼저 그 편지를 낚아챈 거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고 도둑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입은 막았습니다. 경고는 차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책을 가져가는 것. 이 열흘 동안 경성 보성관 출판사에서 한 사람이 평소와 다름없이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인호 1869년 보성관 편집인 초등 대한역사와 대한역사의 저자 단군조선부터 시작하는 우리 역사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교과서로 편찬하고 전국 학교에 보급한 사람입니다. 정인호는 자신의 이름이 조선 총독부 압수 목록 1번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정익의 신문은 이미 차단된 뒤였기 때문입니다. 1910년 11월 19일 조선 총독부 관보 제69호 고시 제74호 좌기서적의 발행, 배포, 소지를 일체 금하며 발견 즉시 압수한다. 총 51종 목록 1번 초등 대한역사 저자 정인호 2번 대한역사 저자 정인호 일제가 가장 먼저 지목한 책이 아이들에게 단군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이건 우연한 배열이 아닙니다. 체포의 우선순위였습니다. 51종의 목록을 분류해보면 일제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부류, 단군과 고대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체의 동국 역사, 단군에서 출발해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 정통성을 서술한 책. 원영이의 신정 동국 역사, 고구려와 발해의 대륙 경영을 강조한 책. 42번, 김태경의 단군 역사, 제목 자체가 단군 역사입니다. 그리고 목록 맨 끝, 51번, 김교원의 신단민사, 단군을 민족의 국조로 정면에서 규정한 저작, 이후 대종교 2대 교주가 되는 인물의 책입니다. 만주 독립군 중 대종교 출신이 유독 많았습니다. 목록의 1번이 초등 대한 역사, 42번이 단군 역사, 51번이 신단 민사. 처음과 끝이 모두 단군입니다. 일제가 단군을 이토록 집요하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인 스스로가 일본 천황의 신민이라고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단군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시조가 있고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뿌리가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한 동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군을 신화로 격화시키고 전설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없었던 일로 처리하려 한 겁니다. 두 번째 부류, 영웅들의 전기입니다. 9번, 신채호의 을지문덕전. 수나라 113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이를 괴멸시킨 기록. 10번, 역시 신채호의 이순신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수군을 이순신이 어떻게 격파했는지 생생하게 서술한 책. 일본 아이들은 도요토미를 영웅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조선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 영웅의 함대가 조선 장군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역사를 알게 됩니다. 일제가 이것을 놔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영전, 강감찬전도 목록에 있습니다. 외적을 격퇴한 장군들의 기록은 예외 없이 수거 대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 지리서입니다. 장지연의 대한신지지. 이 책에 간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가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행정구역을 재편하려면 원래의 기록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운 분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부류, 외국 역사 번역서. 월낭 망국사,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당한 경위. 미국 독립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과정. 폴란드 망국사,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를 잃은 기록.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왜 압수했을까요? 독립에 성공한 나라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과정을 읽으면 경각심이 생깁니다. 일제는 조선인이 읽고 비교하고 생각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려 한 겁니다. 이 관보가 하달되던 날 전국의 헌병 분견소가 일제히 움직입니다. 서울만이 아닙니다. 부산, 대구, 평양, 함흥, 전주, 광주. 열흘 전에 미리 작성해둔 소장처 목록을 들고
출동했습니다. 서원, 서당, 향교, 사찰, 개인 서재,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칼을 차고 총을 맨 채 들이닥쳐서 역사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20만 권 이상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대형 도서관 여러 개가 통째로 사라지는 양입니다. 수거된 책들의 처리는 두 갈래였습니다. 일부는 연구 명목으로 일본에 반출됐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고쳐 재서술할지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는 소각됐습니다. 민족의 기억이 종이째로 불에 탄 겁니다. 정인호는 이후 출판 활동을 완전히 금지당합니다. 더 이상 책을 쓸 수도 인쇄할 수도 유통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일제의 감시 아래 은둔 생활을 이어가다 1945년 초에 세상을 떠납니다.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자신이 밤을 새워 쓴 역사책이 다시 아이들 손에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일제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깊은 산속 사찰 한 구석에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골 양반댁 벽장 깊숙이 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파서 항아리에 넣고 묻어버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름이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책을 지켰습니다. 헌병이 들이닥치기 전에 책을 품에 안고 뒷산으로 뛴 서당 훈장이 있었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사설을 치맛자락에 감싸 장독대 밑에 묻은 며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전부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1910년 11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1년에도 보충수거라는 이름으로 추가 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조선사 편수회를 설립합니다. 약탈로 비운 자리를 왜곡으로 채워 넣은 겁니다.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박은식 한국통사 서문 1915년 이 책이 국내의 비밀리에 대량 보급됩니다. 일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황한 일제는 즉각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설치 이유를 공식 문서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은식의 한국통사와 같이 독립을 추구하는 역사서의 해독을 소멸시키는 것. 해독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것이 해독이라고요? 압수로 비운 자리에 왜곡을 채우려 했더니 망명지에서 또 다른 역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역사를 다시 죽이려 했습니다. 이 순환이 36년간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독립운동의 양상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1910년 이전에는 여러 도선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로 해결하자는 사람, 교육으로 깨우치자는 사람, 실력을 먼저 길러야 한다는 사람. 그런데 일제가 1910년 11월에 이 일을 해버렸습니다. 말할 수 있는 신문을 막았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역사책을 빼앗았습니다. 교육도 외교도 언론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장, 투쟁.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의병에 합류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국내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만주와 연해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신단민사를 쓴 김교헌의 대종교 신자였습니다. 일제가 51번에 올려 불태운 바로 그 책의 독자들입니다. 1920년 6월 봉오동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대파합니다. 같은 해 10월 청산리 김저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일본군을 섬멸합니다. 만주 벌판에서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종이는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의 기억 안에 들어간 역사는 태울 수 없었습니다. 정인호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단군의 이야기가, 일지문덕의 이야기가, 이순신의 이야기가 종이 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카시 모토지로 조선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만 총독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1919년 내추럴과 폐렴이 겹쳐 후쿠오카에서 사망합니다. 1919년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해. 조선인의 입을 막았던 자가 조선인의 만세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정익, 미주에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1950년 세상을 떠납니다.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습니다. 정인호, 일제의 감시 속에 은둔하며 살다가 1945년 초에 눈을 감습니다.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자신이 쓴 역사책이 다시 아이들 손에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1910년 11월 9일 관보 제60호
고시 제74호, 신안민보 201호 반입 금지 및 즉시 압수. 1910년 11월 19일, 관보 제69호, 고시 제74호, 사서 51종 발행 배포 소지 금지 및 압수. 두 명령의 간격은 정확히 열흘, 서명인은 동일 인물. 먼저 경고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수고했습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51종, 20만 권의 내용은 아직도 전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열흘의 기록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역사를 삭제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만드는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